안녕하세요. 15년차 재취업 컨설트 간호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구직 서류 중에 하나인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회사가 좀 더 구직자인 나에게 관심을 가질지 그 자기소개서 작성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력서는 어느 정도 구직자분들이 작성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연령대 40대, 50대 구직자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그 구직자분들도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소설 쓴다고 해가지고 자소설까지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 자기소개서도 작성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잘 쓸 때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샘플을 구하셔서, 샘플을 구하는 게 2단계입니다.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제 블로그에서 그 자기소개서 샘플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아래 그 더보기 클릭하시면 그 밑에 제 블로그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을 공부했고 샘플을 구했으면 방법대로 샘플대로 내 자기소개서 초안을 만들고 수정해 나가는 이런 3단계 그 전략을 따라가게 되면 좀 회사가 눈길을 끌게 만들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실 때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이력서와 마찬가지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회사가 나를 뽑아줄 회사가 또는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 궁금한 거는 뭐겠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력서에는 내 역량, 능력을 표현했으니까 자기소개서에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그러면 그 일할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문서가 이제 자기소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사가 자기소개서의 항목을 지정해 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자유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가 항목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는 보통 한 4가지 정도 항목을 지정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성장 과정,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세 번째는 경력상, 마지막 네 번째는 지원 동기 및 포부. 가장 자기소개서 항목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 4가지 항목을 가장 일반적으로 지정하게 되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항목 하나하나씩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성장 과정인데요. 이 4050 경력직 구직자분들이 제일 그 혼란스러워하는 자기소개서 항목이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지금 성장 과정을 왜 묻느냐 라고 해서 도대체 여기다 뭘 써야 되지? 라고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구직자분들 이력서를 보면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니까 어린 시절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시쳇말로 얘기하면 뭐 산 좋고 물 좋은 어느 동네에서 뭐 엄한 아버지와 뭐 자상하신 어머니 밑에 뭐 이남 이녀의 몇째로 태어나, 이거 아닙니다. 사실은 성장 과정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될 거냐를 생각을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회사가 왜 성장 과정을 물어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을 좀 찾기가 쉬우실 텐데요. 회사가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것은 그 한 사람이 이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치 기준이나 태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청소년기 거쳐서 한 20대 중후반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성장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나름대로 그 결정한 어떤 태도나 가치 기준,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직무하고 잘 맞느냐 안 맞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장 과정을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직무이든 간에 임원급에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회사가 임원들한테 가장 원하는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이니까 한 파트를 네가 책임지고 맡아서 성과를 내라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임원직 포지션을 지원한다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스토리, 즉 예를 들면 뭐 학창 시절에 내가 뭐 과대표를 했다거든가 또는 뭐 동아리 대표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내가 어떤 목표를 책임을 지고 끝까지 달성했다. 이제 그런 스토리를 끄집어내서 그거를 잘 스토리를 가다듬어서 내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이제 성장 과정에는 그런 내용들을 적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직무에 따라서 직무를 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성격이나 성향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영업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도전적인 또는 활발한 또는 뭐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잘 맞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일반 관리나 뭐 재무나 회계 이쪽은 그런 성향보다는 좀 꼼꼼하다든가 또는 뭐 룰을 잘 지킨다든가 또는 이런 성격 그런 성격이 더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겠지요. 그러니까 이 성격의 장단점을 쓰실 때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또는 바람직한 성향이나 성격이 무엇이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성격이나 성격을 내가 어떤 성향이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표현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점을 써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단점은 굳이 뭐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만 쓰시려면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단점인 것 같은데 이러저런 식으로 내가 극복하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내 업무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단점인 것 같았지만 내가 이러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 장점으로 바꿨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력사항을 쓰라고 하는데 이 경력사항 항목은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경력사항을 이력서에 다 썼는데 또 자기소개 쓰라고 그 요구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한 2가지 정도 경력사항만 골라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항목인 지원 동기 및 포부입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기도 하고요. 또는 지원자분들이 제일 쓰기 어려워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 및 포부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셔야 되냐면 내가 지원하는 직무 또는 그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올리겠다, 어떻게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렇게 성과를 올려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비전,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항목을 지정해주는 그 자기소개서, 즉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경력사항, 그다음에 지원 동기 및 포부 이런 그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좀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자유 형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유 형식이니까 글자 그대로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데 근데 하지만 좀 제가 한 15년 동안 재취업 컨설팅을 하면서 이런 좀 형식으로 쓰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 자유 형식의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에 좀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소개서 문서 제일 꼭대기에 그냥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나의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소개서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재무 쪽을 만약에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비용 절감 재무 전문가 또는 만약에 영업직을 내가 지원한다 그러면 뭐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는 영업 전략가 이런 식으로 자기의 강점을 표현할 수 있는 문구로 만들어서 그거를 자기소개서의 제목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자기 전체 경력의 핵심들을 요약해서 한 3줄 내지 4줄 정도로 정리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자유 형식의 자기소개서는 이게 대부분 40대, 50대 구직자분들은 경력직들이기 때문에 경력 중심으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경력사항 중에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하고 관련돼서 가장 어필하고 싶은 경력사항을 한 2가지 정도만 골라서 이 경력사항을 표현할 때도 그냥 경력사항 1하고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좀 그 전체 내용을 압축할 수 있는 문구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고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서술하는 방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영업직이고 예전 직장에 있을 때 뭔가 회사에서 신제품을 출시해서 목표한 기간보다 그 이전에 목표를 달성한 그런 경험이 있다 그러면 그 경력상을 강조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뭐 땡땡땡 신제품 목표 초과 달성 그렇게 경력상을 압축해서 표현을 하시고 그 내용을 그 밑에 좀 서술해서 풀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경력사항을 한 2개 정도 내가 정말 가장 어필하고 싶은 경력사항을 그렇게 한 2개 정도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항목을 지정해 준 경우에 지원 동기 및 포부 그것도 내용은 뭐 똑같은 내용으로 쓰는데 그 표현 방식도 지원 동기 및 포부도 내가 어떤 식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회사의 비전의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것도 문구로 만들어서 표현을 하시면 그 좀 나의 어떤 그 강점을 보다 회사에 잘 어필할 수 있는 자유 형식의 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기소개서를 잘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이번 동영상 반드시 반복하셔가지고 반복학습하셔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 그 원리 또는 방법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제 블로그에 가셔서 자기소개서 2개의 샘플을 올려놓을 겁니다. 하나는 이제 항목을 지정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 형식의 자기소개서 2개의 샘플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서 그러면 내가 뭐 항목 지정하는 자기소개서를 쓸 것이냐 또는 뭐 자유 형식 자기소개를 쓸 것이냐 이거는 그 내가 회사에 지원할 때 그때 맞는 형식을 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초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또 수정해 나가는 그런 순서대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시면 회사가 보다 이제 회사에 호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